네, 안녕하세요. 아침 방송 톡-IT 진행 맡은 GPD 고성입니다. 자, 요즘 비대면 시대 때 급성장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화상교육이라든지 사이버 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개 전문 기업 화상교육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훈련 관련된 전문 기업 두 분 전문가들을 모시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클라우드 인프라, 특히 이제 오라클, OCI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고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성비 좋게 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1 진행하겠습니다. 세션 1은요, 그 요즘 이제 특히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까? 다양한 이제 공공기관도 그렇고요, 교육기관 또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비대면 에듀테크 전문 기업인 온더라이브가 어떻게 오라클의 OCI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가성비 좋게 어떻게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제 왼쪽에요. 온더라이브의 양성욱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라클 코리아의 조성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양 대표님. 네, 그 에듀테크 전문 기업, 에듀테크란 말은 물론 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비대면 에듀테크 전문 기업을 했잖아요. 네. 좀 비대면 에듀테크라는 것에 좀 어떤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자제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원격 화상 수업이 아마 비대면 에듀테크라고 하면 처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확장이 됐어요. 원격 화상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들과 같이 융합이 되어서 현재는 원격에서 예를 들면 코딩 교육이라든가 뭐 피트니스 교육이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접목되어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네. 화상으로만 뭐 회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다양한 기구나 네. 디바이스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서로 간의 어떤 지식이나 네. 경험을 공유하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을 도와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을 뭐 주장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 많이 지금 이런 아까 그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기 먼저 보면 교육부에 지금 요새 그러면 코로나 때 우리가 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 수업 받는 것을 네. 온더라이브 플랫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 신학기 때부터 이제 교육학술정보원인 캐리스에서 이제 원격 화상 수업이 저희 솔루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화상회의, 뭐 줌이나 화상회의 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플랫폼 많은데 화상회의 하는 플랫폼하고 네. 지금 온더라이브에 요 화상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비대면 화상 교육하는 플랫폼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기존의 화상회의 중일 때는 보통 일방향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교육 쪽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발표라든가 또는 퀴즈, 이 상호작용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화상회의 솔루션과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그 부분입니다. 지금 학생 수 거의 10만 명을, 네. 동접 10만 명을 커버하는 서비스를 온더라이브를 교육부가 선택한 네. 뭐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어떤 점에 어떤 준비를 네. 뭐 화상회의 하는데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온더라이브는 특히 이제 학교 쪽에 네. 이런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이렇게 포커싱 하시고 준비하신 겁니까? 저희가 재작년이죠, 실제로. 코로나 초창기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사업을 접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제가 기존에 해왔던 게 교육 분야를 많이 관심 있게 또 보고 있었고 또 그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개발된 솔루션을 비대면 화상 수업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실제 학교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실제 학교 환경에 대한 많은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없었던 화상 교육과 관련된 특화된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캐리스 쪽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검토하던 와중에 저희 온더라이브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원격으로 네. 진행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학교라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라는 그 네트워크 인프라가 네. 그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대안이나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교 방문을 해서 네트워크 환경을 체크를 다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100메가 환경이고요. 실제 아마 회선을 들어보셨겠지만 카테고리 5 케이블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1기가가 나오지 않는 케이블이다 보니까 선생님 서너 분만 이제 유튜브를 틀어버리면 학교 방 전체가 100메가 차버립니다. 그 환경에서 이제 저희 솔루션이 돌아가야 되니까 저희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가 많이 한꺼번에 나오더라도 최소 사양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많이 그 네. 교육부로부터 많이 이제 인정을 받은 거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네. 삼성 홈 피트니스. 네. 이건 뭡니까? 아, 저것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네. 실제로 저희 앞단에 다른 업체가 와서 이제 개발 중에 있었는데, 저기 핵심이 뭐냐면 고화질이어야 되고요. 저지연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고화질 저지연을 처리할 수 있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저 개발하는 팀에서 저희 걸 3주 만에 제가 개발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서 실제로 보통 삼성전자에서 기사를 내잖아요. 기사를 내게 되면 타 업체는 넣어주지 않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고맙다고 해서 저희 업체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에서 뭐 홈피트 사업을 하는 네, 겁니까? 네. 오. 실제 주체는 신라 호텔이고요. 네. 운영사는 이제 삼성전자. 네. 그러면 신라 호텔의 뭐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어떤 이제 전문 강사가 네. 저걸 원격으로 가르쳐 주는 걸 하는 거죠? 네. 그죠? 그 하루 편성표가 거의 8시간 꽉 채워서 편성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강사의 그 모습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강사하고 쌍방향으로 인터랙티브가 돼야 되겠네요. 강사가 실제 참여하신 분 아, 선택해서 지도를 개인 지도가 아시아.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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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이 교육부의 그 원격 교육하고는 좀 다른 네. 퀄리티의 니즈가 그렇죠. 다른 거네요. 네. 서로. 지니 로봇 비대면 코딩 교육 이건 뭡니까? 네. 실제로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이제 코딩 교육, 로봇 코딩 교육인데요. 로봇 코딩 교육을 저희가 지니 로봇 업체랑 이제 IITP 사업으로 이제 개발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 비대면 로봇 코딩 저게 해외 지금 수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걸로. 저게 구체적으로 좀 감이 좀 안 오는데 아, 네. 비대면 로봇 코딩은 어떤 건지 좀 네. 쉽게.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참여한 학생들이 실제 코딩하는 내용을 강사가 지켜볼 수도 있고요. 실제 실행되는 화면을 카메라로, 학생 카메라로 원격에서 보고 이제 같이 지도가 가능한 이제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제적인 하드웨어를 또 만지는 거 네, 있나 네. 보죠, 저기는? 네. 소프트웨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스터디 라이브라는 건데. 네. 근데 사진이 보니까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책을 쓰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종이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화성이. 저거 제가 잘 설명드리면 네. 기존에 화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놀고 있는지, 뭐 다른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력 저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력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업체들과 이제 연구 끝에 실제 네오펜이라는 펜이거든요. 네오랩이라는 업체인데요. 저 업체가 만든 게 뭐냐면 종이에 이제 펜으로 쓰게 되면 네. 그게 그대로 디지털화돼서 전송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이에서 네. 위치를 측정하나 보죠, 뭔가? 네. 오. 이 펜 앞에 스캐너가 있어가지고 종이에 있는 인코드를 읽어서 GPS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저런 것이 이제 뭔가 상용화를 하려고 하나 보죠? 지금 완료가 됐고요. 네네. 실제로 충남교육청의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케이스를 보니까 네. 진짜로 이게 비대면 에듀테크라는 것이 단순하게 화상 교육을 뭐 1대1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화상 플러스 다양한 뭐 로봇이건 네. 뭐 종이펜이건 뭔가 이게 다양한 디바이스들하고 네. 융합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퀄리티의 그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네. 그런 세상을 뭐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네, 그런 걸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거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게 네. 메타버스는 결국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펜을 디지털 트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네. 인프라가, IT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가성비 좋은 IT 인프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점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그동안? 네. 기존에 저희가 클라우드를 써온 것들이 실제로 그 네이버 클라우드랑 그다음 아마존 AWS랑 그리고 KT 클라우드 이렇게 써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OCI를 알게 돼서 쓰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줌이라는 거대 기업과 경쟁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퍼포먼스도 너무 떨어져도 네.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클라우드 업체를 여러 군데를 알아보던 와중에 이제 OCI랑 연결이 됐는데요. 실제로 비용적인 면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면서 성능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네.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비용을 절감을 시켰는지 네. 구체적인 얘기들은 옆에 있는 오라클의 이제 존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타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히든 코스트들이 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비용이라든가 기타 외에 저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비용들이 과금이 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정을 하게 되면 그 약정 비용에 따라서 서버를 변경하거나 이제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유연하지가 않았는데 어느 기간은 무조건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OCI 같은 경우에는 히든 코스트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투명하고 정해진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온더라이브에서도 비용적으로 좀 이점을 보시게 된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유연성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인스턴스 쉐입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자유자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유연성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히든 코스트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히든 코스트가 없는 건지, 네. 타사는 어떤 식으로 히든 코스트 있는 건 존재하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예를 들면 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컴퓨터 인스턴스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 비용이라든가 뭐 디스크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모니터링을 위한 뭔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에 정확하게 녹여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 비용은 어떤 걸 사용해서 나온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링에도 잘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나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부서별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공통 비용 혹은 그런 히든 코스트들이 좀 애매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OCI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비용으로 그 빌링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객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분,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OCI가 원래 아웃바운드가 네. 10테라, 월 10테라 이하는 좀 무료인 건 알고 있었는데 네. 10테라가 넘을 때는 이게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을 체계를 안 하고 네. OCI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걸? OCI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보시는 것처럼 네. 무조건 월 10테라바이트는 무료입니다. 네네. 예, 10테라바이트는 무료이고 네? 그 이상이 넘어간 경우에 기가바이트 단위로 비용을 한정해서 이제 빌링을 하게 되는 그건 거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 10테라까지 무료 제공은 아니고요. 소량의 데이터 전송만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단가가 사용한 양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 네. 누진제처럼? 네, 네. 맞습니다. 여기 누진제가 아니라 플랫 베이스로 네,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럼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걸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경쟁력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 온더라이브처럼 네. 이렇게 뭔가 비대면으로 네. 네트워크를 많이 써가지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네, 저런 게 맞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저런 맞습니다. 회사들이. 지금 온더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스트림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월 10테라 무료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점을 누리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왼쪽 하단에 있는 그 지속적인 스토리지 성능 제공은 저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스토리지는 항상 저희는 프로비전된 IOPS를 주기적으로 계속 쭉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IOPS가 쉐입별로 혹은 인스턴스별로 이 플렉서블하게 좀 유동적으로 많이 다운됐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IOPS 성능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예. 저희는 일관적인 IOPS 성능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장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글로벌 권역별 저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저것이. 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리전별로, 그러니까 글로벌 리전별로 비용 체계가 상이합니다. 다만 OCI는 리전이 다르더라도 비용이 고정돼 있어요. 한국 리전 비용과 미국 리전 비용이 동일합니다. 자, 근데 고정되는데 네. 낮게 고정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높게 고정되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낮게 낮게 고정되어 고정돼 있습니다. 있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온도라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글로벌하게 진출을 할 건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요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여기 컴파트먼트라는 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용어는 전 오늘 처음 보는데 네. 저거는 오라클 OCI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저건 네. 어떤 개념입니까? 저거는 제가 멀티 테넌트 얘기 많이 들었지만 네. 컴파트먼트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더라이브를 예로 들면 온더라이브에서 계약을 하신 그 계정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 계정을 테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단에 논리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논리 구획이 이제 컴파트먼트입니다. 이 컴파트먼트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쉽게 조직도 말씀드려서 같은- 네, 맞습니다. 조직별로 예를 들어서 뭐 HR 부서라든가 IT 조직이라든가 이런 조직별로 필요한 인스턴스 혹은 리소스 자원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자원들을 그 컴파트먼트라는 구획 안에 구성을 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과금 체계를 할당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 서비스 어떻게 보면 각 파트별로 네, 부서나 네. 그런 별로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네. 모니터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기존에 아까 온더라이브가 AWS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기존에 AWS의 아키텍처 같은데 OCI에서 이렇게 변했다는데 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키텍처하고는 동일하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더라이브에서 베너핏을 가져가신 것은 비용적인 측면하고 이제 인스턴스 타입의 플렉서블한 변경들을 가져가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으나 이제 좀 포인트로 보실 것은 네네.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시던 것을 그대로 OCI에서도 적용하셨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뭔가 마이그레이션 할 때 네. 굉장히 쉽게 네, 바로 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라클 OCI를 이렇게 쓰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작년 9월부터 썼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오라클을 저희만 알고 싶기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야, 이건 아주 강한 간지인데.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요. 이제 에듀테크 업체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오전, 오후. 그렇네. 나머지는 그렇죠.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이제 사교육 업체는 또 밤에 돌아가니까 이 경우는 실제로 안 쓰는 비용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네. 부분이 가장 컸고요. 어.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웃바운드 예전에 필터. 다른 클라우드는 그것도 내야 됐습니까? 네. 그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에는 이만큼, 저녁에 요만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용에 과금이 됐거든요. 네. OCI는 그게 안 나갑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쉐입 변경 같은 것도 네. 너무 쉬워서 실제로 뭐 갑자기 개발 서버를 운영 서버로 돌려야 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많죠. 그럴 경우에는 뭐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변경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컴파트먼트 말씀 주셨는데 저희 같은 업체가 왜 컴파트먼트가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안에 구획을 많이 짓게 됩니다. 업체별로.
왜냐면 저희가 아, 크게 그렇겠네요. 클라우드를 아. 받았잖아요. 그럼 A사, B사, C사 막 저희가 나눠서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컴파트먼트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각 서비스별로 네. 나중에 손익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체계화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온더라이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도 회사를 또 네.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신지. 아, 지금 저희가 예. 그 원래 목표로 잡은 부분은 실제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 펜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디바이스들과 융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원래 목표는 뭐냐 하면 아두이노 이런 과학 기술, 과학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추가로 만들 생각입니다. 아, 좋네요. 네, 네. 그리고 학교 교내 뭐 방송 있잖아요. 음. 예를 들면 뭐 졸업식, 뭐 입학식 이런 것들 행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방송 솔루션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또 오시는 코어 시큐리티하고도 협업이 돼 있거든요. 훈련 시스템 쪽도 저희가 같이 개발하는 방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뭐 토크아이티하고도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거를 좀 아, 네. 알겠습니다.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작년 9월부터 네. 그 오라클 OCI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그래도 한 3, 4개월 받으시면서 그 오라클 어떤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또 멀티 클라우드 또 많이 네. 써보셨으니까 어떤 점이 제일 인상 깊었는지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먼저 질문을 주세요. 오. 그러니까 딴 데는 뭐 이슈가 발생할 때 가서 도와주세요인데 실제 이번에 저희가 OCI를 옮기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먼저 컨택을 주시고 이슈 사항이 있는지 파악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솔직히 OCI가 레퍼런스가 적다 보니까 OC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파스라든가 SaaS 서비스를 진짜 개발하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작거든요. 하지만 이 기술 서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빨리빨리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오늘 뭐,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벌써 표정에서 네. 굉장히 그 오라클 OCI에 대한 그 확신과 목표시 딱 나타나네요. 저희 아이도 지금 이 학습터를 네. 고객, 네. 네네. 사용하고 있고 네. 제가 담당하는 고객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게 좀 자부심이 좀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CI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퍼포먼스, 가용성 부분에서 많은 유연함과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레코멘드를 드리는 바이고요. 다양한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빅데이터, AI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쿠버네티스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포지셔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은 고객들께서 아직 잘 모르신다면 사용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